네, 시장 키워드를 놓고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물론 강하지는 않아도 상승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쪽을 포커스 맞출지 첫 번째 현재까지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점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쪽 보세요? 네, 외국인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계속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분석에 의미가 있었죠. 어떤 때는 이 반도체 쪽에 집중 순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서도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셨는데요. 외국인 그 이후에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우선 외국인 사주니까 너무 좋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이 원투펀치 시간 매주 이 시간마다 계속 외국인 11거래일, 외국인 14거래일, 15거래일, 30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런 거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외국인이 사주니까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상당히 신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외국인이 우선 순매수를 하는 모습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사실 외국인 순매수의 특징이 그거죠.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매수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특정 순간에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약간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나가듯이 우상향으로 장 끝날 때까지 다 사면서 장을 딱 마치고요. 그 다음날도 또 아침에 매수를 시작을 해서요. 장 끝날 때까지 또 계속 사주는 모습. 이렇게 사는 모습은 외국인의 그 액티브 펀드라기보다는 인덱스 펀드의 모습이 시장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총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레인지를 정해놓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을 사는 그런 펀드일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새로 사는다 이런 자금이다라기보다는 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조정이 시작을 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펀드들은 대부분 인덱스 펀드로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대부분 담는 모습인데요. 이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 있죠. 너무 단기간에 시장에 전 세계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금융 환경이 급변하지만 않는다라면 이 자금들은 좀 롱텀으로도 길게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자금들이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매우 좋은 게 또 특징입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그러면 얼마나 더 살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게 간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우상향을 그리는데 이 우상향에 대한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겠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은 당분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좋냐, 좀 덜 좋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장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좀 많이 사고 있는 인덱스 펀드 시가총액 사실 순서대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상위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전기전자 당연히 제일 많이 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또 살펴본다라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요. 전기전자 사실은 그 두 섹터 빼고 나면 전기전자 섹터 거의 없죠, 종목이. 반도체 사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아졌죠. 며칠 전에도 바클레이즈에서 반도체 이제는 반등한다.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의 레포트를 발간하면서 매수 의견을 많이 줬죠. 탑픽도 23년도 최고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22년도 4분기, 23년도 1분기, 23년도 2분기 다 실적 안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는 깜깜했다라고 본다라면은 23년도 역시 어두운 상황이지만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빛의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깜깜해서 희망이 없을 때랑 아직은 깜깜하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고 이 밝아지는 면적이 좀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을 때는 확연히 심리는 다른데 주식은 심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주식이 이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는
이 2분기, 3분기의 그 희망을 지금 보고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당분간 수급은 좀 더 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분위기 좋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려감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전기전자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살펴본다라면 운수장비, 사실은 현대차 어제 굉장히 상승 많이 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실적이 좋다라, 그런데 가격은 싸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들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데 시총 상위 종목에 있으면서 실적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최상위 종목들에 이 들어오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인덱스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서, 또 두 번째로는 가격이 싼데 실적이 또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자금들은 단기간에 확 바뀌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얼마 정도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큰 줄기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좋을 거다. 어찌됐든 간에 그 강도에 따라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은 계속 좋을 거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지속성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물론 구체적으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지 혹시 가진 기준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죠. 우선은 2월 FMC, 사실은 2월 FMC 25bp가 뭐 99%죠. 그리고 나머지 1%는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25bp 인상이냐 동결이냐, 아직 50bp 인상에 대해서 예상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제는. 그런 만큼 2월 FMC에 대한 사실은 기대감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2월 FMC는 좀 무사히 넘겨야 되고요. 2월 FMC만 무사히 넘긴다라면 그 다음에 3월이나 5월 FMC에서 또 25bp 한 번 더 하겠죠. 근데 이것도 거의 확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도 외국인의 수급은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월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인 순매수가 나올 가능성은 2월은 좀 적어 보입니다. 1월에 한 절반 혹은 그 이하의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매수 강도는 2월에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2월에도 역시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MC에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까지는 좋은 수급 환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500을 많이 넘어가긴 힘들지만 2,500도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좀 안심을 하고 자신감 갖고 시장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키워드 펀치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등 이렇게 주셨는데 어제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졌었고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또 시원스럽게 양봉을 뽑아내기도 했었는데요. 2차 전지 반등 의미 있을까요? 네, 사실은 2차 전지의 반등인데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하락하고 있죠.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살펴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좀 줄어가면서 좀 줄어간 상황에서 1%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왜 하락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사주거든요. 이 우리 사주라는 거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사주라는 건 이 회사가 상장을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이 회사의 상장 주식을 공모가로 받을, 혹은 이제 그 더 낮은 가격으로도 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공모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격을 부여했을 때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라는 조합으로 묶어서 이 개인들한테, 연구원들과 뭐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보호예수가 걸렸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필요하죠. 이 우리 사주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좀 저금리에, 시중은행의 뭐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 대출을 받아서 우리사주 조합에 1년 동안 보호예수 묶였던 물량들이 있는데, 이 우리사주 조합 물량은 우선은 공모가 30만 원입니다.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금융 대출 사실은 굉장히 저리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 대출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이 투자자들은 매도에 대한 욕구가 커지죠. 수익은 한 70% 정도 났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간 상황이고 대출을 대부분의 개인들은 대출이 있으면 좀 갚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3%대의 이런 물량이 나오더라도 유통 물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하락을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큰 틀은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 오늘은 장중 내내 나올 겁니다. 내일도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장 후반이나 내일 정도는 충분히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테슬라가 좀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작년 하반기에 제일 속상한 주식 꼽아라 그러면 1등이 테슬라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 테슬라가 잠재웠죠. 가격 좀 내리면서 생산량 다시 늘어간다라는 확신을 줬고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작을 했고 이 결과가 2차 전지에 있는 개별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줬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다 씻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사주에 대한 보호해수 해제 물량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를 봤을 땐 이 물량은 충분히 좀 소화할 수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23년도 실적도 좋다라는 부분들 봤을 땐 반도체랑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하죠. 섹터만 전기전자로 비슷하게 묶였는 게 아니라 가격 싸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23년도에 좋아진다. 우려감 많이 해소됐다. 이런 포인트를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지금 자리 2차 전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의미 있다.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